안녕 여러분. 지금 이걸 몇 번째 찍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찍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완벽주의가 도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찍는데요. 오늘은 영어 문법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영어 문법, 얘는 초장에 기선제압을 해야 돼요. 문법에 내가 기가 죽으면 안 돼요, 절대. 물론 문법이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지는 건 저도 인정이거든요. 근데 얘만 잡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영어가 더 이상 막 어렵고 짜증나게만은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나는 문법이 어려운데. 네, 저는 문법 공부에도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기본 이론 독파. 두 번째, 문제풀이. 세 번째, 중요해요. 오답 노트 만들기. 그리고 마지막, 파일링 최종 점검하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만약 내 영어 점수를 한 50점 정도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서점에 가셔서 제일 쉬워 보이는 문법책을 한 권 고르세요. 그러니까 문법 기본서 를 고르세요. 제일 쉬워 보이는. 왜냐면 저는 문법은 무조건 쉽게 배워야 한다 주의예요. 왜냐면 문법, 영어 문법 이름만 들어도 짜증나지 않으세요? 근데 이거를 막 두껍고 어렵고 그런 책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때려칠걸요, 하기 싫어서. 그래서 쉽다고 정평이 난 그런 책, 혹은 너무 왕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책으로 독학하시기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쉽게 가르치기로 유명한 선생님의 강의를 픽하셔서 책이랑 같이 강의랑 병행하셔서 공부하시면 정말 좋고요. 일단 쉬운 책으로 1회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1회독이 그냥 앞만 보고 무조건 전진 이런 회독이 아니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영단어 암기법처럼 계속해서 누적 복습을 하시면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어제 처음 진도로 나갔어. 그래서 팔품사에 대해서 배웠어. 그리고 오늘은 자동사, 타동사에 대해서 진도가 나갈 차례예요. 그럼 오늘 진도 나가기 전에 어제 공부했던 팔품사를 내가 진짜 한 30분만이라도 리뷰,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늘 진도 나가기 전에 어제 배웠던 거 누적해서 복습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영어 문법은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 뭔가 생경하고 생소한 지식이 계속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번 시간 혹은 저저번 시간에 아무리 집중을 해서 공부를 열공을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보면 초면이에요. 초면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누적 복습이 필요한 것이고, 설령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제 공부했던 걸 오늘 공부하기 전에 다시 보는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앞에 봐야 할 것들이 많이 쌓이죠. 어제 본 거 이전에 봤던 것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어떻게 복습을 하느냐, 문법 책에 뭐 파트들이 있죠. 동사 파트, 준동사 파트, 시제 파트, 뭐 수일치 파트, 태 파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파트를 뭐 한 3-4개씩 잡아서 내가 저번 시간에 3번째 파트까지 끝났어. 그리고 오늘 4번째 파트에 초입에 들어갈 차례야. 그러면 그 전에 이 3개 파트 있죠. 그 3개 파트를 빠르게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중간 점검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어떤 일정한 텀을 두고. 그렇게 해서 1회독을 하시면 1회독이 그냥 1회독이 아니죠. 계속해서 복습해왔기 때문에 그냥 막 앞만 보고 가는 1회독이랑은 퀄리티적으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1회독을 하셨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이 문법 기본서를 일종의 사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법 사전.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계속 참고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되고, 이제 문제풀이 스텝으로 가셔야 되는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 해당 시험에 관한 기출문제집이 있을 거예요. 그 기출문제집을 사셔서 푸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절대로 그냥 책에다가 펜이나 연필로 막 푸시면 안 돼요. 흔적이 남으면 안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걸 한 번만 풀 것도 아니고 문제를 틀렸을 때 그걸 다시 풀려고 하면 그게 흔적이 남아있으면 내가 다시 풀어서 맞춘다 한들 이걸 내가 정말 알아서 맞힌 건지 아니면 흔적이 남아서 맞힌 건지 자기 스스로도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요런 펜, 이거 광고 아니에요? 요런 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쓰고 나서 한 30분 있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내가 쓴 그 내용이. 뭐 이런 펜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노트를 따로 옆에 준비해가지고 노트에다가 푼다든지 해서 어쨌든 책은 깨끗하게 푸셔야 돼요. 이제 풀고 채점을 하실 거 아니에요. 채점을 했는데 틀린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틀린 문제에만 표시를 해주세요. 세모라든지 뭐 스크래치라든지 표시를 해두시고 그거를 공부가 다 끝난 후에 다시 풀어봅니다. 다시 풀어봤는데 내가 맞췄어. 그래도 맞췄네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맞췄어?
이게 왜 정답이야? 하면서 스스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점검해보세요. 근거를 제시할 수 없고 그냥 이거 이래서 이거 아닌가? 아리까리 이러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또 틀린 거예요. 그리고 풀었는데 또 틀린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의 경우 오답 노트, 이제 오답 노트 스텝으로 들어가서 오답 노트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문법은 굳이 뭐 이론 설명을 노트에다가 이론 정리 필사하고 이런 작업은 거의 뭐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답 노트 작업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 오답 노트에다가 이제 쓰시는데 틀린 문제를 혹은 잘 모르겠는 그런 아리까리한 문제를 쓰시는데 중요한 거는 해설을 문제집 해설에 있는 거를 베껴서 쓰면 안 돼요. 그거는 필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정답인지 어떤 문법 포인트에서 추출된 건지 내가 내 스스로 해설을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못 적겠어. 그러면 아까 사전이라 그랬죠? 기본서가 사전이라 그랬죠? 기본서를 꺼내와서 해당 문제에 나온 문법 포인트 페이지를 찾아서 그 부분 이론을 다시 복습하시고 다시 문제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해야 내가 혼자 해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답 노트 작업이 왜 중요하냐면 나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어요. 모든 공부가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인지 능력에서부터 이제 공부 실력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답 노트는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구멍을 채우는 용도로 꼭꼭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오답 노트에 적어놨던 것들을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또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파일링 점검이 뭡니까? 네, 파일링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파일링이에요. 파일. 여러분 컴퓨터 있죠? 컴퓨터를 딱 키면 바탕화면이 나오고 그 바탕화면에는 여러 가지 폴더들과 그 폴더 안에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 머릿속에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영어 컴퓨터에는 어떤 폴더가 있냐면 뭐 동사 폴더가 있고 준동사 폴더가 있고 관계사 폴더가 있어.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문제를 풀 때 필요할 때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을 내가 적시에 적재적소로 꺼내서 활용할 수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시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법 문제를 풀어. 근데 이 문제에서 나한테 물어보는 문법 포인트가 뭔지 딱 눈치를 챌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얘 지금 나한테 그거 물어보네. 시제 파트에서 시간 조건절에서는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이거 물어보는 거네. 라는 걸 딱 알고 그 시제 폴더에서 그 해당 문법 포인트 파일을 딱 꺼낼 수 있는지, 그거를 스스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결국엔 다 이어지는 얘기예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거. 요즘 유행하는 그 메타인지 랑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점검했을 때 이런 파일링 작업이 잘 안 된 것 같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하면 아직 그 부분의 마스터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사전, 우리의 기본서를 꺼내와서 그 부분, 내가 막혔던 부분, 내가 바로바로 문법 포인트를 꺼낼 수 없었던 그 부분을 이론서에서 다시 보고 다시 공부, 이런 식으로 계속 구멍을 계속 채워나가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문법은 무조건 문제를 많이 적용해 보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리고 하나도 허투루 넘어가지 않고 이게 왜 틀렸는지, 이게 왜 맞는지, 이거를 끊임없이 근거를 제시할 수 있나 없나를 스스로 계속 시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착의 끈을 놓지 말고 내가 문법을 마스터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이제 독해도 빵빵 뚫리는 거고 회화도 이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문법의 중요성은 말해 뭐해. 문법 못하면 독해도 못해요. 제 구독자분 중에서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문법은 버리고 독해만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네, 안 돼요. 왜냐면 문법 버리면 독해도 버리는 거라고 보면 돼요. 물론 감으로 때려 맞출 수는 있겠죠, 독해를. 근데 그거는 정말 감이고, 감이라는 건 운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운에 맡길 순 없잖아요. 한 문장에 3-4줄 넘어가는데 그거 구조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수식어 거품 뭔지 알아야 되고, 그게 뭔지 알려면 문법을 알아야죠. 너무 잔소리한 것 같은데? 아주 너무 힘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영상이 안 찍어지는지. 아무튼 여러분, 문법의 중요성 항상 인지하시면서 전 다음 시간에 독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준비해서 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